이번 영상은 수산물 중 어패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 중 물에서 사는 동물들을 어패류라고 합니다. 어패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어류는 말 그대로 물고기예요. 가자미,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연체류는 몸에 뼈가 거의 없고 말랑말랑한 아이들이에요. 오징어, 낙지, 문어 같은 것들이 연체류입니다. 갑각류는 단단한 껍데기로 몸을 보호하고 있는 새우, 꽃게, 바닷가재 등이 갑각류예요. 페류는 딱딱한 조개 껍데기 안에 몸이 들어있는 굴, 바지락, 홍합, 전복 등이 페류입니다. 이제 어패류의 조직에 대해 살펴볼게요. 어패류도 육류처럼 크게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지방 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패류의 종류마다 조직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살펴볼게요. 먼저 근육 조직부터 볼게요. 어류의 근육은 가로 방향으로 근절 구조가 잘 발달해 있고 근섬유 길이가 짧아서 살이 잘 부서지고 부드러운 식감을 줘요. 그래서 생선을 구우면 살이 결따라 부서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근섬유가 짧고 근절 구조가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체류 중에서 특히 오징어와 문어의 근육은 평활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섬유가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길게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 구조 때문에 근섬유가 길고 끊기지 않아 우리가 먹을 때 질기고 잘 안 끊어지는 식감을 줍니다. 특히 오징어는 가열하면 근섬유가 세로 방향으로 강하게 수축하면서 몸이 돌돌 말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징어 요리할 때는 이 세로로 긴 근섬유를 끊어주기 위해 칼집을 넣어줘요. 오징어에 칼집을 넣을 때는 껍질이 없는 안쪽 면에 넣어야 근섬유를 잘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징어가 더 부드럽게 씹히고 잘 말리지 않아요. 또 건조 오징어를 찢을 때 보면 가로 방향으로 잘 찢어지죠. 이건 가로 근섬유가 세로 근섬유보다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오징어는 구조, 칼집, 수축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갑각류예요. 시험에서 갑각류는 이것보다는 이어서 나올 색소와 껍질 성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장 단백질인데요. 특히 색을 내는 미오글로빈을 중심으로 볼게요. 미오글로빈은 붉은색을 띠는 근육색소예요. 흰살 생선에는 미오글로빈이 적어서 살이 희고 연한 색을 띠고요. 붉은살 생선에는 미오글로빈이 많아서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들이 붉은빛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연체류의 근육에는 미오글로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육 자체는 거의 무색에 가까운 희끗한 색을 띠고 대신 껍질 쪽에는 색소가 있어서 껍질은 젓갈색을 띱니다. 각각류도 미오글로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새우나 꽃게를 가열하면 붉은색으로 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각각류의 껍질과 몸에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인 아스타잔틴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색소는 살아있을 때는 색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가열하면 선명한 붉은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어는 붉은살 생선이지만 다른 붉은살 생선보다 색이 유독 더 진하죠. 그 이유는 미오글로빈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 색소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연어가 먹는 먹이는 보통 크릴 같은 작은 각각류인데 이 각각류의 아스타잔틴이 몸에 축적되면서 특유의 선명한 주황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연어의 붉은색은 미오글로빈과 카로티노이드 이 두 가지가 모두 작용한 결과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결합 조직 살펴볼게요. 어패류의 결합 조직도 육류와 마찬가지로 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류는 육류에 비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함량이 매우 적고 생선 콜라겐은 낮은 온도에서도 잘 풀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생선이 육류보다 훨씬 연하고 금방 익고 쉽게 부스러집니다. 시험에서 어류가 육류보다 연한 이유는 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함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반대로 연체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이 많고 근육 구조도 평활근 형태로 섬유가 길게 이어져 있어서 질긴 식감을 줍니다. 그리고 각각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이 매우 적어요. 그런데 각각류는 색소와 껍질 성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각각류의 껍질은 탄수화물인 키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도 살펴볼게요. 어패류는 전체적으로 지방 함량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어류를 보면 대부분의 흰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비교적 적지만 반대로 붉은살 생선은 흰살 생선보다 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또 생선은 산란기 직전에 지방을 가장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맛과 풍미가 가장 좋고 산란이 끝나면 지방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험에서 생선이 가장 맛있는 시기는 하면 산란기 직전이에요. 어류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서식 환경에 따라 해수어와 담수어로 나뉩니다. 해수어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고 담수어는 강이나 호수 같은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예요. 저장성을 비교해보면 해수어가 담수어보다 염분이 많아서 세균이 자라기 어려워 저장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함량에 따른 분류인데요. 어류는 흰살 생선과 붉은살 생선으로 나뉘어요. 흰살 생선은 한 곳에 머물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 운동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미오글로빈 함량이 적고 지방도 적어요. 반대로 붉은살 생선은 넓은 바다를 이용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매우 많아요. 운동을 많이 하려면 산소를 저장해주는 미오글로빈이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지방도 많이 축적해야 해요. 그래서 붉은살 생선은 미오글로빈과 지방 함량이 높아서 살색이 붉은빛을 띠고 특히 등뼈 쪽이 붉은빛을 띠는데 이 부분을 혈압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살 생선을 혈압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험에서도 혈압육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저장성으로 보면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기 때문에 산패 위험이 낮아서 저장성이 좋아요. 반면 붉은살 생선은 지방이 많아서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저장성이 낮습니다. 조기, 광어, 가자미는 흰살 생선, 꽁치, 고등어, 정어리는 붉은살 생선이죠. 이렇게 흰살 생선과 붉은살 생선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어류의 숙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육류의 숙성과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먼저 생선도 육류와 마찬가지로 사후강직이 먼저 일어나요. 근육이 굳는 과정이고요. 생선이 죽으면 형기적 상태가 되고 근육 속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젖산이 생성됩니다. 이 젖산이 쌓이면 근육 단백질인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해서 액티미오신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육류와 달리 생선의 사후강직은 굉장히 짧아요. 대략 1시간에서 길어도 4시간 정도면 사후강직이 끝나버립니다. 사후강직이 지나면 숙성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생선에도 육류처럼 카텝신이라는 자가분해 효소가 있어서 근육 단백질을 조금씩 분해하기 시작해요. 즉 생선도 육류처럼 숙성이 진행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연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선은 연화와 부패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육류는 숙성이 진행될수록 풍미가 좋아지지만 생선은 숙성이 조금만 지나도 바로 부패가 일어나서 오래 숙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오히려 사후강직 단계 때가 가장 신선하고 맛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선의 신선도 판별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신선한 생선은 눈알이 볼록하고 맑고 투명해요. 반면에 눈이 들어가고 탁해지면 부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가미는 신선한 생선은 선홍색을 띠고 부패가 진행될수록 갈색에 가까워집니다. 비늘은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신선한 상태에 잘 떨어지거나 흐물흐물하면 부패한 거고요. 신선한 생선은 비린내가 거의 없지만 부패가 진행되면 트리메티라민, 히스타민 같은 휘발성 물질이 생성되면서 강한 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해수어가 담수어보다 비린내가 더 강해요. 해수어가 휘발성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바닷물에서는 삼투압 차이가 커서 몸속 수분을 지키기 위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는 성분을 많이 축적해요. 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부패 과정에서 트리메틸아민으로 변하면서 해수어가 담수어보다 비린내가 더 강하고 휘발성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토막내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더욱 빠르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생선 가게에서 가능하면 토막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져오는 게 더 좋아요. 이제 어패류의 조리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세척 단계부터 볼게요. 생선을 씻으면 비린내가 줄어드는데요. 이 생선 비린내의 주요 성분인 트리메틸아민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쉽게 녹아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척할 때는 냉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 칼집을 낸 후에는 세척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칼집 사이로 수분이 들어가면서 생선의 맛과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조리 중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레몬즙, 식초 같은 산을 첨가하는 방법이에요. 산은 생선 단백질을 빠르게 응고시켜서 비린내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줘요. 또 고추, 겨자, 생강 등 향신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향신료들은 강한 향으로 비린내를 덮어주고 특히 생강은 생선과 궁합도 좋습니다. 다만 생강은 생선이 다 익은 다음에 넣어야 탈취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생선 단백질이 응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강을 넣으면 생강향이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탈취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나 알코올, 우유 등을 첨가하는 것도 비린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선 비린내 성분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조릴 때는 처음 몇 분간은 뚜껑을 열어두면 비린내가 훨씬 더 잘 날아갑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비린내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하면서 설탕이 많이 나와요. 설탕은 비린내 제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어패류의 조리 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시험에 나왔던 부분만 정리한 것이니까 꼭 잘 봐두세요. 먼저 생선이 팬에 들러붙지 않게 하려면 팬을 충분히 달군 후에 사용해야 하고요. 또 생선을 너무 오래 가열하면 탈수작용이 일어나서 생선이 퍽퍽하고 맛이 없어요. 생선을 간을 할 때는 소금 농도는 약 2%가 적당합니다. 이 농도에서는 적당한 간이 될 뿐 아니라
탈수작용도 억제해주고요. 생선튀김은 180도에서 2, 3분 정도 짧은 시간 튀기는 것이 좋아요. 생선살이 얇기 때문에 오래 튀기면 수분이 빠져 질겨집니다. 또 조림을 할 때는 양념간장에 먼저 끓인 다음 생선을 넣는 것이 중요해요. 끓기 전에 생선을 넣으면 삼투압 때문에 맛성분이 빠져나와 맛이 떨어지거든요. 각각류와 페류는 반대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해야 부드러워집니다. 각각류와 페류는 높은 온도에서 갑자기 수축하면 질겨지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서서히 익히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생선 숙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끓는 물을 겉에만 끼얹어서 겉만 익히고 속은 회로 먹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패류 가공식품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생선 단백질의 여용성을 이용한 식품인 연제품이 있어요. 생선 단백질 중 미오신은 소금에 잘 녹아 점성이 생기는 염용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생선살에 소금을 넣고 치대면 점성이 생기고 여기에 전분과 달걀까지 넣으면 점탄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반죽을 해서 찌거나 튀겨서 만든 것이 바로 오뎅, 어묵 같은 연제품입니다. 여기서 연이 반죽하다, 치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제품의 점탄성 하면 전분, 달걀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미를 이용한 제품을 살펴볼게요. 수리미는 생선살에서 지방과 핏물을 제거하고 단백질만 남겨 곱게 갈아 넣은 것을 말해요. 이 수리미를 이용한 제품에는 게맛살, 새우맛살, 가마부코가 있어요. 이것들 역시 모두 연제품에 해당됩니다. 시험에서는 수리미를 이용한 식품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오는데 정답으로 살라미가 잘 나와요. 살라미는 육류를 이용한 가공품입니다. 그리고 보존성을 이용한 가공식품에는 건어물, 염장어, 훈제어가 있습니다. 건어물은 황태, 북어 같은 건조시킨 제품들이고 염장어는 오징어젓, 명태젓, 훈제어에는 대표적으로 훈제연어가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물기를 제거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훈연 과정을 거쳐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서 보존성을 높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시험에서 보존성을 높인 어패류 가공품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생선의 육질이 육류보다 연한 주 이유는? 정답은 1번입니다. 생선은 육류보다 결합 조직인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이 적기 때문에 육류보다 훨씬 더 연한 식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징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오징어 칼집은 껍질 안쪽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탈수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간이 맞도록 생선을 구우려면 일반적으로 생선 중량 대비 소금의 양은 얼마가 가장 적당한가? 정답은 2번 2%가 적당합니다. 다음 성분 중 생산물의 정탐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정답은 2번입니다. 생산물의 정탄성은 미오신과 소금이 만나 점성이 생기고 여기에 전분과 달걀이 들어가면서 점탄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점탄성의 핵심은 2번 전분입니다.